몇 킬로 빠졌어요? 13kg에서 거의 정체중. 정체중이세요? 아니 내가 이 몸무게로 오래 갔었거든. 지금 몸무게로. 50kg 빼실 거죠? 그럼 어떻게 빼야지. 라디오 자판기 시즌 3 1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벙커 1층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올라온 가열찬 다이어트를 시행 중인 가온입니다. 정체기 중이시라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박정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죽지 않은 돌고래입니다. 네. 저는 낯선입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해주시고요. 네. 녹음실은 금연입니다. 네. 제발 좀 부탁드리고요. 빨리 진동을 바꿔주세요. 진동인데. 선생님 계속 띵띵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했어. 진짜 너까지 왜 그래. 원투하니 방송? 다 준비되셨나요? 네. 방송으로는 일주일이 지나 있겠지만 저희는 40분 정도 밥을 먹고 왔습니다. 네. 네. 홍콩 파스타가 참 맛있어. 폭풍 섭취를 하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고 있었던 일주는 이모 일주였습니다. 네. 강원 선생님이 사모하는 일주. 네. 뭘 또 사모해 또. 사모와 사랑은 다르나요? 60값으로 다 사모하시니까. 그냥 팩트만 전하자. 그냥 강원 선생님이 사귀어본 일주. 사귀었는데 사귀어본 일주, 안 사귀어본 일주로 사귀었는데 살지는 않은 일주. 살지는 않은 일주.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다. 사귀어본 일주, 사귀어보고 같이 산 일주, 이렇게 결혼까지 간 일주, 뭐 이렇게 까인 일주. 까인 일주. 이혼할 일주. 못 사귀어본 일주. 네. 오늘은 추가 사연과 남심 여심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첫 번째 추가 사연은 슈겔님이 남겨주신 사연이고요. 네, 사연을 읽어주십시오. 양력 1988년 9월 24일 인시생 무진년 신유월 이모일 이민시 여자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라자명 시즌 1부터 애청해온 슈겔입니다. 이모일주가 이렇게 빨리 소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정말 기뻐요. 소중한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아 평소 가졌던 궁금증을 적어보려 합니다. 앞서 신유일주가 소개되었을 때 정말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월주가 신유여서 그런지 나도 몰랐던 나를 새롭게 알게 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 공감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남들보다 고통에 예민하고 정의감이 강하다는 부분, 얼굴빛이 하얗고 차가운 느낌이라는 부분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신유가 제겐 정인이어서 남에게 쓴소리는 절대 못하는 성격입니다. 항상 저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상처받을 것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해서 자연스레 말을 아끼는 것 같고요. 물론 속으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자 답답해하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다 전형적인 이모의 특성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수신의 문제입니다. 지산 선생님께서 지난 시즌에 물은 수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 역시 공감했던 부분인데요. 평소에 뭔가를 새롭게 계획하고 벌리는 것을 좋아하지만 한번 리듬이 깨지면 걷잡을 수 없이 나태해지고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대학원에서 통번역을 전공하고 있고요.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기에 삶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정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둘째로 궁금한 것은 제 명식에서의 용신입니다. 제가 봤을 땐 중화이지만 강한 금인성을 잡아줄 목식신이 용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연주 천간의 토가 임수에 공격을 당하니 토 기운이 용신이 아닐까도 생각해봤습니다. 헌데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여름이고 밝고 활달하게 활동하는 게 좋아 일지오화가 용신이 아닐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즌 3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왜 말이 안 돼요? 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즌 3 진행하느라 아무것도 모르는 저도 있지 않습니까? 전황을 저번 주에 알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힘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은 일지오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사는 동네에 도서관을 짓는 것입니다. 네, 이모 일주분들은 스케일이 그러니까 뭐 작은 책방 이런 거 아니고요. 착한 것 같아요. 이 지역의 도서관. 일본의 다치바나 다카시 씨가 만든 고양이 도서관처럼 개인의 자료 보관용 도서관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책을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짓고 싶습니다. 2011년과 2012년에 프랑스에서 공부했는데 그때 프랑스 국립도서관을 가본 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가진 것이 정제라 어떤 식으로 돈을 모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제는 내가 한 일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일을 많이 해서 통장에 모아둘까요? 누군가는 허황된 꿈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삶에서 꼭 이루고 싶은 일이어서요. 올해 초 지산 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있는데 라자명 듣고 왔다고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다 은근히 몰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속을 알 수 없는 이모일주의 특성일까요? 그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자명이 없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도 갖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의 사연 들으며 인생을 배우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배우게 됩니다. 지혜를 주시는 두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즌마다 새롭고 멋진 컨텐츠로 길을 즐겁게 해주시는 낯선 PD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머쓱하네요. 방송을 재미있고 부드럽게 만들어주시는 잘생긴 죽돌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잘생긴 너도. 그래요? 이 원본은 있을 거예요. 그지? 안과 좀 봐봐.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 넘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 남겨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바빠서 사연 편집을 안 했더니 이런 되게 머쓱한 내용도 함께 네. 나오게 되네요. 네, 어쨌건 감사드리고요. 3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선 용신부터 해결을 좀 하고 갈까요? 오화가 용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셨다는데 네. 예, 오화가 용신인데요. 예. 토기운이 아니고 오화가 맞으시군요. 그런데 네. 정화보다는 병화가 용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도서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예. 보통 용신은 천간의 글자로 얘기를 하니까 병화. 근데 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모일주는 정제라는 너무 틀을 자기의 어떤 큰 강에 너무 가두지 말고 이제 느낌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큰 강가에 이게 햇볕이 쫙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게 아름답지 이렇게 달빛이 이렇게 좀 비추고 있으면 약간 좀 뭔가 좀 스케일도 그렇고 좀 느낌이 아무래도 좀 찬란하지는 않잖아요. 낭만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주로 이모일주 그러면 사실은 저 오화 속의 정화보다는 사실 병화를 더 좋아하는 특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강원 선생님 말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병화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병화. 이건 되게 뜬금없는 소리인데요. 88년생이면 저희 88 올림픽 했던 때 해에 태어나신 분이거든요. 네. 근데 30살이시네요. 아 그런가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좀 있으면 이제 90년대생이 30살이 되는. 네. 그러게요. 네. 저는 그 88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리신 분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30대에 접어드셨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 저에게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용신이 정리가 됐으니까 앞에 문제로 돌아가면 수신의 문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물은 수신이 중요하다라고 박프로님께서 제가 말씀하셨다고 기억이 나시나요? 뭐 기억은 안 나는데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네. 말하셨으니까. 큰일입니다. 굉장히 무책임해. 본래 정묘가 좀 무책임해. 그렇군요. 이제 내가 언제?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같아요. 이 수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어떤 성품과 자질은 원래 개인주의고 자유로운 기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적인 어떤 쓰임을 가져갈 때는 사실은 자기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물을 활용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맑아 있으면 쓰임은 저절로 이제 생긴다. 제가 항상 이렇게 표현하는 유형의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맑다라는 것이 결국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 네. 그러한 어떤 태도를 자기가 가지는 것을 의미해서 그렇게만 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의 쓰임을 알아서 뭐 휴식처로 삼든 그 강가를 휴식처로 삼든 아니면 뭐 농사질 때 필요한 물로 쓰든 식수로 쓰든 뭐 약수로 쓰든 그 쓰임은 맑을 때만 그냥 외부에서 저절로 활용이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수일주 내지는 이런 어떤 좋은 구조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일단 내가 뭔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좀 잘 가꾸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잘 가꾸고만 있으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 제가 이렇게 좀 얘기를 많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신에 대한 얘기를 좀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엄청 공감을 하셨는데 네. 리듬이 한번 깨지면 네.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나태해져서 네. 지금 통번역 전공을 하셨고 네. 올해 졸업을 앞두고 있으신데 네. 앞으로도 계속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 전공이다 보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언제 내가 나태해질 것인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가요? 왜 이랬다 저랬다 전복과 반전 때문에 네, 뭐 그런 아, 부분이 걱정이 있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정을 해야 할지 여쭈셨습니다. 일단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행이 참 잘 갖췄고 네. 예뻐요 아주 사주가.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연주 상승의 구조도 좋고요. 네. 오른쪽에서부터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해서 오화 정일지에 와서 힘이 네. 딱 그 네. 결집하는 네. 아주 그 순조로운 균이고 대운도 토화목으로 흐르니까 굉장히 그 흐름이 뭐 이보다 사실은 더 좋을 수 없다고 할 정도의 굉장히 흔히 말하는 이제 굉장히 순조로운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네. 그 이모 네, 전황과는 더블링. 완전히 정말 반대가 되는 내격의 전형적인 내격의 가장 전형적인 그야말로 잘 가꾸어진 정원 남향 정원을 가진 집이라고 할까. 좋네요. 요새 비쌀 텐데. 본인 좀 그만해라. 제가 요즘 좀 빡빡해요. 아니, 저희 밥 먹다가 자꾸 돈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제 남자 생겨서 같이 사니까 이제 근데 막 현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우리가 진짜 한두 푼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토의 자세가 아니야. 무토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선배부터 제 후배부터. 신학이어가지고. 그렇죠. 호통을 치시고 그렇지.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없어도 달라요. 있는 척. 마치 아버지가 딸에게 하는 것처럼. 보세요. 저는 그냥 신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인정해요. 근데 강원 선생님은 극신약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극신약인데 극신강처럼 지금 무토는 그러면 안 돼요. 갑자기 얘기가 이상하게 뭐하다가 무트로 간데 네. 누군가가 나에게 쓴 글을 그것도 공식적인 지면에 쓴 글을 읽었는데 여기 벙커에서도 강의를 하는 정윤수라는 놈이 친구시죠? 썼는데 또 여기인가요? 다 여기지 사실은 여기인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공감 가는 무토를 묘사한 말이 있어가지고 찾아봐요. 그게 정확한 그 워딩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식이에요.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뭐 하는 사람 뭐 처음엔 좋은 얘기로 시작해. 그렇죠. 굉장히 싼 음식을 먹으면서도 맛있고 비싼 음식 얘기를 해서 끝없이 뭐 이렇게 그 눈앞에 맛없는 것도 맛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이렇게 처음엔 좋았어. 점점 원래 지나면서. 찌르기 전에 간을 보죠. 그러놓고 딱 뭐냐면 끝없는 카드 연체 경고가 뜨는데도 불구하고 태연이 해연동 지하상가에서 LP를 고르는 사람. 선생님이네요. 네. 비싼 오디오를 보고 네. 참. 예. 네. 역시 친구는 정확하게 보시네요. 근데 그 두 분이 되게 제가 내외를 하시나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강원 선생님은 주에 뭐 한 2회 이상 이제 3층에서 강연을 하고 계시고 벙커에서 정윤 쌤도 강연을 하셨어요. 연속 강연이었고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1, 3층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윤수 선생님 강의 개강하시는 날, 그러니까 선생님 일찍 오시거든요. 정윤수 선생님은 강원 선생님 늦게 오시지만. 강원 선생님만 늦게 오시는 거 아니야? 그쵸. 강연자 중에서. 근데 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오셨는데 그래서 정윤 선생님 보고 3층에 강원 선생님 강연하고 계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이랬더니 정윤 선생님 뭘 또 그렇게까지 하면서 안 할 된다고. 그 서로 진짜 얼굴 한 번 안 보시는 거예요. 진짜. 아니 어쩜 이러지? 언제부터 친구세요? 친구는 무슨 나가로부터 한참 어리지. 그래요? 근데 정윤수를 알게 된 거는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이죠. 오래됐죠. 오래되셨네요. 올림픽이 그렇죠. 30년 전일지. 그때 8년. 슈겔님이 태어나던 해에 알게 됐으니까. 저희가 정윤수 특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윤수가 일지정제야. 싫어하지. 되게 끝없이
유머에 욕심을 내시거든요. 하나도 안 웃겨. 근데 정말 아무도 안 웃어요. 근데 아재 개그? 그날 밤에 집에 가서도 아니고 한 일주일 뒤쯤 생각이 나긴 해요. 그 개그가. 예. 안 웃겨서. 대단히 노력하시는 분이고요. 네. 다시 돌아올까요? 네. 슈겔님으로. 네. 예, 올림픽해에 태어나신 슈겔님 사연. 예,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이 연주상승의 구조까지 갖추고 오행도 굉장히 잘 생겼다고나 할까. 네. 굉장히 이렇게 그 참 정돈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억부상으로도 약하지도 않고 네. 또 워낙에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용신, 희신 이런 것보다는 자기의 리듬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분하고 완전 반대. 그냥 내가 가는 길이 길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내가 하는 일이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30살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리듬을 놓쳤을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긴 30살 때 그런 생각 안 그런 했는데. 사람 잘 하거든요. 지금 솔직히 나이쯤 되면 뭐 그렇지. 지가 지금 리듬을 잡았는지 놓쳤는지 그것도 모르는 대충 천둥불구성의 나이인데 그러니까 이미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정돈 능력이 이미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너무 투머치는 좋지 않다. 너무 막 자기를 이렇게 막 옥죄고 막 쪼우고 그렇게 하면요 멘탈 나갑니다.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신에 대해서 그런 거는 그 험악한 이모일주들한테 한테 적용되는 거고 또 그런 험악한 이모일주한테 수신 얘기해봐야 말 씨알도 안 먹혀요. 수신 따위. 수신 따위가 뭐가 중요해? 근데 오히려 필요 없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자정하실 필요 없다. 그 저는 사주의 이 틀에 맞게 사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뭐 이모일주라도 좀 야생성이 강한 이모일주도 있고 또 이분처럼 정말 사주의 전체적 느낌이 막 온실 속 화초 같은 어떤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그런 얘기를 하면 좀 가슴 아파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날 때부터 세장 속에서 나왔으면 사실은 그런 새를 우리가 봤을 때 산으로 날려보내는 건 과연 올바른 일일까? 이 공간이 갇혀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또 최상의 공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들판에 헐헐 날아다니는 새가 마냥 또 부러울 것도 아니고 그들은 또 그들의 삶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슈겔님한테는 제가 이런 유형의 사주를 딱 보면 참 정돈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굳이 이렇게 막 험하게 인생을 역경을 막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그냥 좀 단정하게 사는 거 그거를 좀 많이 권해드렸을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단정하게.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지산생 얘기하면서 사실 그러고 나선도 한번 얘기하고 마음에도 없는 죽돌까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배회하잖아. 아까 그 맨 마지막 부분 읽을 때 보니까 아까 뭐 잘생긴 그 나온 거 그 부분이요. 그렇죠. 굳이 그거 써주신 거죠? 그렇지. 뭐야? 이게 뭐냐면 이게 참 웰 밸런스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사진에는 뭐 내가 볼 때 슈겔님은 뭐 죽돌 관심도 없어. 이런 분이 많아야지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이분이 세상은 누군가의 배려로 지탱되고 있거든. 잘생기는 굳이 안 적어주셨잖아요. 남들은 그냥 다 써주는데 나도 배려지 그냥- 청자들을 위한 배려. 굳이 말해드리는 것이 모를까봐. 뭐라고? 싸우시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눈 부릅뜨지 마. 눈 부릅뜨 무서워. 안 그래도 컨디션도 안 좋은데. 네. 네. 계속해 주시죠. 그래서 뭐 굳이 용신을 그렇게 크게 딱 선택할 필요는 없고 어찌 보면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이대로 이제 순항하면 한 46세 이런 무렵에 원하시는 도서관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분 역시도 마지막 문제는 도서관을 짓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할 텐데 네. 어떻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또 어마어마한 돈 안 필요해요. 아 정말요? 대출로 되나요? 아니 사람이 원하는 거는 동네 도서관이잖아. 무슨 뭐 좀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이 아니잖아요. 네. 야 근데 여기 닷집 하나 다카시가 만든 고양이 도서관처럼 했는데 이분은 책이 너무 많아서 건물이
기우는 정도긴 한데 네. 아, 네. 위험하네요. 네. 네. 5층 6층 건물인가? 어. 야, 그러면 휘어지지 않는 도서관을 지어야 될 것 그렇지. 같은데. 그냥 철근 콘크리트 구조. 네. 그러니까 필로티 방식으로만 네. 그냥 아, 그거 제가 하려 그랬는데. 야, 개그 욕심들이 있어. 시선 개그. 예. 나는 솔직히 필로티가 뭐야? 대충 모양만 알아. 아, 제가 얼마 전에 빌라를 보고 다녀가지고 그걸 알거든요. 네. 필로티 주차식이고요. 그게 네. 뭐지? 이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네. 1층에 주차하고 네. 2층부터 집이 있는.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다- 그러지 못 살아. 그 2층은 아, 추워요. 아 그래요. 아, 축구물을 떠나가지고 나는 그런 집을 보는 이번 지진 사태 나기 전에도 그 집을 보는 순간 난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죠. 허공했던 집 같아가지고. 네. 근데 그게 한 필로티가 억울한 게 구조가 원래 필로티 구조는 이 왜 기둥 4개 있지 않습니까? 주차하는데 이게 기둥을 끝까지 안에 철로 넣어서 이렇게 올리는데 한국은 진짜 거기만 기둥을 아. 넣어서 무너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예 그건 문제가 필로티는 있다. 죄가 없는데 네. 제대로 된 필로티 공법을 안 해서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아, 그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까요? 네, 그래도 원래는 나는 이렇게 아니 올려야 그렇게 되는데. 올려도 나는 싫어. 왜? 밑이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난 정신적으로 불안. 나는 저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라는 생각을 네. 하게 되더라고요. 또 저희가 잠깐 샜는데요. 네. 이게 계속 이제 세죠. 뭐 도의특성이. 땅이 넓으니까. 우리는 뭐 땅이 너무 의외로 복잡하게 이뤘죠. 그냥 옆으로 그냥 이렇게 뭐 일종의 쫙 미국 대륙 스타일. 예. 텃밭 3,000평 뭐 땅이 없으니까요. 그 돈 얘기, 도서관 돈 얘기하다가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이 생각보다 들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냥 동네에 집 한 채 있으면 그것도 도서관이다 그냥. 그리고 그 구석탱이 방에서 자기가 살면 또 집이기도 하고 네. 직장이기도 하고 예. 또 동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공의 공간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좀 조언을 드리자면 어쨌든 동기가 순수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잃지 않으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물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스스로 쓰임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이 맑은 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과 이해가 돼서 제가 성직자처럼 살아라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성직자라는 개념은 가장 순수한 영혼일 때 사람들이 돈을 갖다 주거든요. 네.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막 갖다 줘요. 네. 쓰시라고. 아이 뭐 저 불편하시니까 제가 저 집 한 채 지어드릴게요. 막 이러고. 하긴 교황님도 이번에 람보르기니가 받았던데. 예.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순수함을 가지고만 있으면 누군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외부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면서 탁해지는 거예요. 네. 그 바깥 사람들이 탁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 강원 선생님 같은 사람. 예. 아니 보통 그러면 이게 나쁜 지금- 거야 그럴 때만 아니 지금 제가 막 드는 생각인데 이모일주분들 저희가 이제 두 번째 사연이기는 네. 하잖아요. 근데 네. 이분들이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그 쓰임은 네. 남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강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네. 막 카메라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스피커도 좋은 거 사야 되고 선생님 차, 네. 오디오, 그리고 저희 카메라.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녹음은 안 됐지만 네. 그때 이제 힘드실 때 네. 정리하셨던 LP판 네, 네. 모음 네. 그것도 다시 지금 다시 갖고 오고 지금 네. 물욕이잖아요. 그러나 물욕을 하죠.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모 내가 이렇게 재성 너무- 혼자만 두 짝을 갖고 있어. 짝. 한 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으로 뭘 갖고 계셔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래서 돈을 그렇게 호주머니에 못 넣고 계시는구나. 이거 물건으로 바꾸려고. 근데 쓰게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 왜? 네가 지금 무릎 꿇고 얘기해서 겸손해 보이는데 참고로 쓰기는 지금 의자에 안 앉고 무릎 꿇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가지는 이 순수한 생각을 계속 순수하게 지니고 가시면 누군가 돈을 저는 대줄 거라고 봐요. 아. 너 의도 좋다. 예. 아. 뭐 내가 이 자리 뭐 해줄게. 아.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쓰셔야지. 네. 그러네요. 정제가 그러면-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이거 뭐 어느 천년에 뭐. 그러면 블랙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네. 좋아. 좋은 좋은 아이디어. 이제 다 뭐 방송 다 뭐 두 돈 분이 어떻게 필요하면 어떻게 한번 조인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더 블랙님이 옆에서 커피 팔면 되겠네. 네. 좋네요. 좋네요. 네. 네.
야, 나중에 진짜로 되면 되게 웃기겠다. 아니 이모일주 카페를 여실 거라고 네, 하니까 이모일주는 다 무료라고 또 네. 말씀하셨고. 그리고 무료로 도서관 내주시는 걸로 네. 저희가 시나리오를 너무 막 쓰고 있나요? 네. 근데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더블랙님은. 예. 여튼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뭘 해서 돈을 벌어라 이런 건 전혀 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뭐 네. 장사랄지 아니면 직장이랄지 여러 이제 좀 구분 짓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분은 전형적인 식상 정제가 용의신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제 그 무리한 어떤 그런 뭐 네. 그래서 투자나 사업 이런 것을 네. 나도 이렇게 네. 지상 얘기처럼 난 반대입니다. 네. 그럼 너무 힘들 거예요. 특히 이분이 40대 전반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40대 전반에 괜히 이렇게 좀 약간의 어떤 자기 꿈을 위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다가는 큰 손실이나 큰 손재 혹은 정사등 집안에 금전적인 피해도 끼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따가지고 노골조라면 이 사화가 이제 정인으로 합을 해서 정인화하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용신을 쓰기 위해서 부동산을 무리하게 채택했다가 취했다가 그것이 큰 동티가 나는 뭐 그런 이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는 그런 무리한 어떤 투자나 뭐 투기, 네. 부동산 뭐 이런 그쪽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 네. 그리고 글자가 들어 식신으로 돈을 버는 거니까 이번에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잖아요. 네. 통번역에서 이제 언어가 이제 식신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언어나 교육, 네. 뭐 통역이나 외국어 교육, 네. 혹은 그와 관련된 뭐 비즈니스, 네. 교육, 홍보, 뭐 광고 이런 걸로 착실하게 자신이 먹고도 살고 꿈을 이제 만들 수 있는 네. 종잣돈을 만드는 거. 결국 그러면 알고 계셨네요. 월급을 네. 꼬박꼬박 통장에 모을까요? 저것도 다 알고 있다니까. 거든요. 네. 여러분 이제 뭐 저희가 방송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근데 이제 맞잡고 쳐주고 확인해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 네, 그렇죠. 그게 좀 제일 중요하죠. 인간을 확인받고 싶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도서관 옆 카페가 되겠네요. 네. 더블랭인가 슈게일님의 네. 네. 한 10몇 년 정도 걸리나요? 한 20년 뒤에 저희가 갈 수 있을까요? 도서관에. 네. 저도 도서관 난 좋아하는데요. 뭐 그때 왜 또 슬픈 얘기 하시려고 그랬죠? 아니 뭐 그때 뭐 글쎄 뭐 살았을는지 모르겠다.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 뭐 40대 때 그 고비만 넘기면 만수무강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예전에 그 할아버지의 기준의 만수무강은 내가 볼 때 한 65세 아닌가 그 세대는 그 시대 기준으로 생각. 환갑잔치하는 그런 세대만. 그러지 마시고요. 네. 네. 슈겔님 사연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분이 뒤에 뒤늦은 후기를 좀 남겨주셨어요. 지난 시즌 2에 저희가 라디오 철공소에서 각 오행에 대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토 시간에 남자친구 사연을 소개한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병축일주이지만 토 식상이 넘쳐나는 사주였는데요. 네. 이후에 남자친구가 그 방송을 듣고 강원 선생님에게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강원쌤의 음식에 대한 사랑의 깊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주시는 거예요. 네, 토 식상이 넘치니까요. 네. 그래서 걸신을 역주행해서 다 들은 뒤 지금은 꼭목의 열혈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강원쌤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질투가 날 정도네요. 강연이나 행사 있을 때 오프라인에서 뵙게 되면 꼭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강연이나 행사 계획이 있으면 저희 방송에서 또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강원 선생님이 남자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전혀 없죠. 네, 질투 안 하셔도 제 되고요. 재성만 내게. 기급은 없어요. 남자가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너무 불필요한 남자들이 많아. 이번 주 두 번째 시간 제목은 남자가 세상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 로 하고 싶은데 네, 두 번째 추가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짧은데요. 사연은 뭐 그렇게 짧진 않지만 저희 여쭤보시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어머님의 사연을 대신해서 남겨주셨거든요.
닉네임이 문디 가스나. 문디 가스나. 그러게요. 머리 반갑네요. 네, 문디 가스나님의 사연 읽어주시죠. 음력 1948년 7월 21일 해시생 무자년 경신일 이모일 신해시 여자분입니다. 네. 라디오 좌파 명리를 첫 회부터 빼놓지 않고 듣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이모일주 사연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혹 시간이 나신다면 짤막하게 저희 어머니 명식을 한번 봐주십사 하고 글을 올립니다.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사주는 수전왕으로 봐야 할까요? 네. 나 이거 질문 알아들었어. 일단 건강용신은 화인 것 같고 실제로 고혈압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행운용신인데 억부의 관점에서 보면 화토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은 지나온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략히 어머니 인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은 매우 유복하게 자라셨습니다. 모두가 가난하던 시절이라 끼니를 걱정하던 때였지만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는군요. 외할머니께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돈을 쓸어 모으다시피 하셨다고 하네요. 때문에 전교에서 제일 잘 사는 집 아이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라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딸이 열심히 공부해 서울에 있는 명문여대에 진학하길 희망하셨으나 애초 공부에 뜻이 없으셨던 어머니는 소원을 들어드리질 못했다는군요. 어찌됐든 유복하고 평탄했던 인생에 시련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정사대운이 시작되는 바로 그해 1973년 결혼을 한 이후부터입니다. 한 번의 맞선 만남으로 섣부르게 결정했던 결혼 생활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일정한 벌이 없는 남편 때문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서로 극과 극을 달리는 성격 차이 때문에 갈등과 반목이 거듭되는 결혼 생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은 정사대운부터 파란만장한 역경이 시작됐고 을묘대운 1996년에 남편과 사별하는 일을 겪습니다. 을묘갑인의 목대운도 역시 힘든 시기였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축대운의 중반에 계신데요. 어머니 말씀으론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 하십니다. 아직도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긴 하지만 마음이 편하고 사는 맛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전왕사주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 의아한 것은 무게합화로 개수가 화로 바뀌니 현재의 대운이 수대운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어린 시절이 유복했으니 토가 용신이라면 화가 희신인데 화대운에 시련이 시작되었으니 그 또한 이상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아 그래?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다시 해봐봐. 그런데 말입니다. 나 안 봤지? 약간 사투리가 몰라 잘 모르겠어.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안 보는 거야? 그 관계된 거 있을 때면 봐. 아, 그래? 계속해 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다시 연구해 보니 화토가 용신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26 정사대운은 목과 수로 변하니 기구신으로 바뀌었던 것이고 36 병진대운 역시 수대운이 되어버렸고 현재의 대운인 66 개축대운은 수가 화로 바뀌어 화토대운인 것이니 이 해석이 맞는 것인지요? 그런데 맞다면 다음 76 임자대운이 수대운인데 또 좋지 않은 대운을 맞아야 하는 것인지요? 너무 어렵네요. 현명한 해설 부탁드립니다. 네. 참고로 혹시 필요하실까 싶어 어머니 성격을 간략히 추가하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왜요? 극강의 낙천성입니다.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일단 좋은 면을 보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절대 좌절하는 일은 없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상황을 늘 좋게 보기 때문에 끈기 있게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네. 아니 저희는 배움이 깊지 않아서 그런가 왜 저는 웃을 수가 없죠? 두 번째가 더 웃겨. 그리고 버리기의 달인이십니다. 충동적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것도 특기이고 일단 구매한 물건에 대한 애착은 없어서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바로 버립니다. 버리는 순간 희열을 느끼는 참 독특한 성격이시죠. 저한테 버리시지요. 네. 네. 그러다 나중에 그 물건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오게 마련인데 그래도 버리기의 유혹을 참지 못하십니다. 인간관계는 몹시 좋으십니다. 어디 가서 누구하고도 잘 지내고 싫은 소리 안 하시니 주변 사람에게 인기가 많죠. 신유일주랑 되게 다르네요. 네. 건강도 상당히 좋으십니다. 칠순이신데 혈압약 드시는 거 말고 특별히 아픈 데 없으시고 매우 활동적이십니다.
집안에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시는 스타일입니다. 네, 48년생이시거든요. 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네. 이렇게 친구분들도 잘 만나시고 네. 버리는 것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근데 전황으로 봐야 하는지 네.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제 이래저래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어떤가요? 전황으로 봐야겠죠. 네. 나는 날 보고 말하길래 그냥 자연스럽게 한번 해봤어. 아니, 근데 흉내 한번 내봤어. 아니, 내 지금 목이 아파서 아, 그래? 스트레칭 한 거지. 너한테 질문한 거 아니야. 나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왠지 있어 보이잖아.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한 10년 뒤에 해야지 이거. 프로님들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겠어. 질문에 대해서. 야, 저는 뭐 전황이라고 봅니다. 아. 지난주에 아쉽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이제 그 양간, 그러니까 임수가 양간인데 양간일 때 관이 이제 통근에 있으면 이제 전황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천간에 이제 그 투철한 무토가 이제 통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이 여부가 좀 걸리는데 이게 이제 신금과 해수에 이제 무토가 깔려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통근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그 무토가 결국 이제 일간화의 관계를 보면 그 사이에 경금이 살을 잡고 있어서 무토가 통근했다고 하더라도 무토가 임수를 극하기는 어렵다. 경금이 묘하게 토하고 임수 사이를 통관하고 있으니까. 가운데서 중재를 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토생금 금생수로 흘러서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통관했다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찌 보자면 대운에서도 저는 그러면 대운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어릴 때 환경이 유복한 거하고 본인의 운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외할머니가 굉장히 그 수완이 좋으셔서 이렇게 전국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의 딸로 자랐다 하더라도 사실 그 환경을 자기 이 전황인데 자기 주도적으로 오려 하지 못하고 하지 못했죠. 공부에 뜻이 없었고 늘 성에 안 차. 왜냐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전황 같은 경우는 자신이 네 개척하는 힘이 강한데 오히려 환경이 어릴 때 너무 좋아버리면 자기 걸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이미 다 갖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환경이 힘들 때에 자신에게 그 귀신의 기운이 있을 때 전황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환경이 전황인 사람에게 그렇게 썩 이렇게 좋은 것이 썩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다 어찌 보면 우리 어머니한테는 문디 가스나 어머님한테는 거의 이제 40년간이 기구신이었던 셈이죠. 초장 40년간이 환경은 좋았지만. 그래서 요즘 들어 막 되게 편안하시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진토부터 이제 편관의 이 묘대원부터 사실은 이제 좀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을묘갑이는 이제 한신인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오히려 아마도 문디가스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머님의 그 끝없는 낙천성이 그 포텐셜에 폭발했을 거라고 봅니다. 따님이라고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따님이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솔직히 문디가스나님이 알턱이 없거든요. 어머니가 진짜 낙천적인지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 말미에 두 분이 그렇게 웃으신 건가요? 뭐 버리기 달인이시고. 그게 이제 참 그 전황의 아주 전형적 특성. 이제 전황의 그 성격을 찾아서. 정말 근거 없는 낙관성과 한 군데 머무르지 못하는. 근데 보통 이제 저는 이 나이가 돼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이때쯤 되시면 친구도 많이 없고 맞아요. 좀 외로우시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이제 그야말로 지금 전성기를. 그야말로 이제 이 50대부터 전성기가 이제 시작되신 셈이죠. 칠순이세요, 칠순. 혈압약 외에는 드시는 약도 없다고. 그래서 복이다.
저도 이제 강원 선생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 게 네. 이분이 이제 무게합으로 해서 화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일견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화가 돼서 화가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저는 저 무토를 좀 안 좋게 봐요. 이 소위 말하면 저 많은 수들을 통제할 수 있을 만한 힘이 되게 약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수가 저 무토를 그러니까 제거하는 거죠. 합과에서. 그러니까 무토를 이제 제거하는 입장으로 가니까 네. 나한테 피곤하게 했던 일종의 관이죠. 예. 그러니까 나를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맞아요. 오히려 이걸 이제 제거가 되면서 적천수상으로 합거라고 예, 합니다. 합거하는데 합을 해서 이제- 기신을 예. 보내버린 예.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농계의 논리죠. 예, 예. 안고 적장을 안고 적장을 안고 예. 그래서 이분의 근본적인 자유분방함이 저는 오히려 살아났다라고 봐요. 그래서 무게합이라는 게 꼭 화를 불러일으켰다라기보다는 개수 겁재가 무토를 제거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 밑에 축토로 이 개수가 사실 통근한 것이기 예, 때문에 예. 사실은 이 개축 임자 신에는 거의 이제 30년간이 이제 이 수전황의 네. 가장 절정기에 그래서 좀 너무 늦게 오신 게 좀 아쉬운데 근데 뭐 지금 건강하시다니까요. 네. 네. 아니 뭐 저기 우리 그 강태공은 80회 네. 재상이 되었는데요. 네. 재상이 되지. 총리 인준. 아, 이번 이모 시간에 소개되시는 분들은 다들 좀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하시는구나. 강원 선생님께서 이모 일주를. 항상 우리 그냥 막 나가는 일주 좋아하는 거 아니야? 막 이상하고 막 뒤틀리고 막 사람 옳지 않고 막. 그렇지. 정제인데 정제처럼 안 살고 네. 뭐 이런 아예 편제거나. 그래서 개축 대운이 나쁘지 않다. 오히려 저 무토를 제어하는. 근데 그 전에는 뭐 기미, 무오, 정사, 병진 뭐 이렇게 왔잖아요. 네. 다 저 무토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렇죠.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은 이제 전황 이러면 보통 내가 가는 길이 곧 길인데 자꾸 저 연간에 있는 적에 자꾸 통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그 심신이 좀 편하다. 그러니까 이분 성격이 저는 고스란히 더 드러난다라고 보거든요. 자유분방한. 뭐 막버리고. 그간에 정말 마음고생도 심하셨고 이래저래 힘드셨는데 말년을 이렇게 또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시는 네. 거는 진짜 근데요, 다행입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요. 너무 좀 긍정적인 게 네. 나이 들어서 뭘 못 버리는 게 진짜 병이거든요. 아, 하긴 그런 분들 되게 정말 많아요. 그거 제가 예. 주변에서 여러 번 봐서 아는데요. 예. 집이 창고인지 예. 사람 사는 데인지 물건 사는 데인지를 구별할 수 없는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많아요. 왜 웃어? 네가 그래? 아, 이제 요 몇 년간 이사를 몇 번 했는데 네. 이제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사라고 치면 이번 이사가 네. 그 전에 갔을 때 정리를 다 안 하잖아요. 네. 그냥 박스에 막 넣어놓잖아요. 네. 네. 한 번도 안 열어본 박스를 네. 두 번 세 번 지금 몇 년 동안 네. 네. 이고 다니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이제 못 버리고. 버려야 또 채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나이가 이 정도 되셨는데 네. 뭔가를 이게 버린다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자기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들을 정확히 구별할 줄 안다. 나중에 후회하는 한이 있어도 네. 지금 당장 쓸모없는 물건을 쌓아놓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그 TV에 그런 분들 나오죠. 막 쓰레기 쌓아놓고 그러니까요. 막 이게 문제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의식이 굉장히 건강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본 것 같아요. 그 TV에 다큐 나왔는데 많아요. 예. 네. 그 엄청 쌓아놓으셨는데 이제 옆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바퀴도 끓고 이러니까 주민 신고도 들어가고 주민센터 이런 데서 봉사활동 나와서 같이 네. 청소해주고 하는데 네. 하루 종일 걸렸나 뭐 1박 2일 네. 걸렸나 네. 꽤 오랜 시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허락 받기도 되게 오래 걸렸고 결국 이제 그걸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하면서 그 주인공이 표정이 너무 밝아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정리를 하고 버리기 시작하니까 본인이 기분이 더 올라오는. 네. 예. 예, 그거가 관련해서 이제 이 문디 가선안이 네. 그냥 따님이라고 해요. 어머님하고 상관없는 모두에게 좀 통용되는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특히 음간일생이면서 신약한 분들은 네. 집에 이렇게 쓰레기를 쌓아놓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궤정이 안 좋은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것보다는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시계라든지 뭐 이런
계속 건전지를 갈아줘야 되거나 혹은 등인데 그 방을 안 쓴다고 해서 등이 나갔는데 그렇죠. 그대로 두는 집 있어요. 그래서 그 고장난 물건을 집안에는 웬만하면 두지 마라. 혹은 그 밧데리를 갈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갈아준 상태에서 시간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두는 시계. 고장났으면 버리시고. 그 방에 시계 우리 볼 사람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밧데리를 꼭 갈아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시간.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이제 그 전황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러거나 말하거나 상관없어요. 뭐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말하거나 상관없는데 특히 가리면서 신장하신 분들은 이렇게 왜 또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말려가지고 이렇게 집에 계속 보내는 분들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뭐 매달려서 그리고 음식도 왜 이런 뭐 유통기간이 많이 지난 음식을 아까워서 언젠가는 뭐가 쓰임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며칠 뒤에는 먹어야지 하고 안에는 먹어야죠. 냉장실에 넣어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멈춘 거는 가게 하고 고장난 기계나 부품들은 버리고 고치거나 버리고. 고치거나 버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볼펜 같은 거 볼펜인데 안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심 갈아 끼워야지 하고 그저 그대로 놔두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제가 요즘에 강원 선생님 그러면 심을 바로 끼우든가 아니면 그게 귀찮아서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다음에 특히 만년필 같은 거 이제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데 만년필을 사놓고 그대로 안 쓰는 사람들, 잉크를 채워놓지 않은 사람들, 그거 안 좋습니다. 뭐 안 쓰더라도 만년필은 채워놓고 가끔씩 이렇게 써서 굳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프린터 같은 거 집에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 프린트를 하는 경우가 잘 없다 근데 보니까 뭐 컴퓨터 사면 맨날 주잖아요. 근데 또 사람들이 그래 언젠가는 쓸 것 같으니까 다 책상 밑에 있어요. 대부분 10명 중에 내가 볼 때 4-5명은 잉크 다 굳었어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를 치우든가 요즘 뭐 워낙 스마트폰으로 다 주고 받으니까 정작 프린트 할 일이 없으면 그냥 프린트를 누굴 줘버리든가 아니면 줬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아무거나 한 장씩 프린트를 하든가 프린트를 해서 그 잉크가 굳지 않고 이 프린터가 가동되는 되게 해주는 거. 그리고 또 저처럼 오디오에 미친 놈들은 음악을 안 듣더라도 한 번씩은 전원을 넣어줘서 모든 기계는 전원을 넣어줘서 이게 한 번씩 이를 통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를 넣어줘서 그냥 그 기계도 전기가 들어가야 살아 있는 거잖아요. 전기가 안 들어가면 고장이 나도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크 레빈슨 같이 아주 비싼 앰프들은요 아예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우와. 꽂아서 꽂으면 불이 들어오고 그냥 음악 안 들을 때도 그냥 이대로 놔둬라. 끊지 마라. 선생님 그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왜 전기세 아끼신다고 막 이렇게 다 끄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 멀티 탭부터 시작해서 그런 거는 괜찮은 건가요? 껐다 켰다 하는 거니까. 그게 사실 일장일단인데요. 그게 전기세는 아낄지는 몰라도요. 기계의 수명에 심각한 단축을 부르는 겁니다. 사실은 기계가 고장나는 거는 전기가 들어가서 고장난 게 아니고요. 껐다 켰다 할 때 정해지는 쇼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운행을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고장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고장이 더 고장납니다. 다음에 운행을 하던데 급발진, 급가속, 급점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제 빨리 이렇게 그 기계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껐다 켰다는 것이 사실은 더 기계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그런 거 껐다 켰다 안 하는 것이 사실은 돈을 더 아끼는 길이고요. 괜히 전기세 아끼려다가 빨리 뭐 그렇죠. 기계인데 그게 심각하게는 보통 전자제품의 수명의 한 40% 정도를 좌우한다고 합니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전기가 통하는 기기는 접지를 시켜야 된다. 네. 어싱이라고 하는데요. 네. 우리 보통 어떻게 보면 왜 기계 어떤 찌릿찌릿. 기계 네. 피면 지릿지릿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 손등을 댔을 때 네. 그 접지가 안 된 거거든요. 수명이 한 20% 정도 줄어듭니다. 그거 신기했어요. 이제 어. 강원 선생님이 오디오 설치해 주실 때 저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는 오디오를 맞았을 때 약간 좀 저릿저릿한 거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컴퓨터도 그랬는데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강원 선생님이 이렇게 막 돌리고 접지를 하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강원 선생님이 그거를 설치하고 2, 3일 동안 켜두라고 했어요. 이 오디오도 이 집 뭐 전기를 알아야 된다고 했나? 적응하라고. 근데 그 말이 뭔가 되게 운치가 있는 거예요. 한낮 사물에도 예, 적응 기간과 저희가 근데 시즌 3 첫 시간에 예, 접지에 대해서 네.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고요. 네. 이후에 접지에 대해서 후기도 올라왔었거든요. 네. 어. 예. 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마지막 하나 더 붙이면요. 네. 우리 220V 이렇게 그 콘센트에 꽂잖아요. 네. 그 방향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 말씀도 해주시죠. 네. 음.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방향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꽂아줘야 돼요. 물론 접지가 된 콘센트의 경우의 얘기지만요. 마치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오늘은 뭐 라자명 시간이니까 오디오 시간이 아니고 네. 그래서 TV 같으면 화질이 달라지고 화질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오디오 같으면 음질이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냉장고 같으면은 이제 내구성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어떤 우리가 돈을 아끼자고 하는 짓이 아니고요. 일단 생각해 보세요. 접지가 안 된 전자기기가 방 안에 있으면요. 전자파가 끝없이 그 그러니까요. 인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자파 자체가. 네. 이게 뭐냐면 질 좋지 않은 전기의 기운이 마구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국 서구 같은 경우는 모든 건물 준공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건물이 접지가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게 굉장히 허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지은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은 무조건 접지가 다 돼 있어요. 완벽하게. 다행이다. 건물 접지가. 근데 이제 그게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이제 잘 사는 우리 죽들집 같은 딱 가보니까 접지가 콘센트에 완벽하게 돼 있어요. 다행이다. 잘하려고 봐요. 그런데 부모님이 잘 사는 거예요. 그걸 쓰는 전기는 접지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일본에 제가 접지선을 따로 빼가지고 이제 붙인 예, 것이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까 그 죽돌이 뭐 이렇게 뭐 하물며 사물에게도 뭐 그런 뭐 이 운치의 문제가 아니고요. 맞아요. 모든 사물에도 오행이 있습니다. 그 기운들이 내가 집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생애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그 집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 그 각각의 고유한 물성들을 잘 원활하게 네. 유통되고 있는 집 속에서 사는 거하고 굉장히 막 그 거칠고 혹은 끊어진 기운들이 사는 집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 살아도 그게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집안에 같이 사는 식구들만이 식구가 아니고 네.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사물들도 나와 같다. 나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 두 가지 들었던 질문 중에 두 번째가 그거였거든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이 맞을까 모르겠네요. 폐가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앞에 정원이 있었다 치면 나무들이 다 죽어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들은 생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기계들도 그렇게 죽어 있으면 좋지 않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또 막 접지가 안 되는 옛날 제가 살던 그 집 같은데 다 켜놓으면 저는 막 전자파예요. 비싼 집에 살아야 되나요? 아니 그거 만약에 이제 아주 오래된 집이다. 오래된 접지 이런 거 안 돼 있는 그런 집이면요. 저도 그런 집 얼마나 많이 살았겠어요. 전 제가 접지 공사를 했어요. 네. 아니 월세는 공사를 어떻게 해요? 아니 돈을 얼마 안 들어요. 10,000원 정도 들어요. 10,000원. 청계천에 가서 5,000원 주고 접지봉을 사가지고 와서요. 집 바로 바깥에 땅에다 땅을 파가지고 한 3m를 파가지고 그 접지봉 쇠 이렇게 쇠봉을 받고 그 선을 쭉 담벼락을 타고 해가지고 방 안으로 넣어가지고
콘센트에 접지 그 예. 안에다가 감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꽂으면 전부 다 방 안에 있는 기계가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연결돼 있는 네. 그래서 대부분이 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결돼 있거든 콘센트가. 그러면은 그 하나만 하면은 대부분의 집에 한 집안에 그것이 다 해결됩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다니까. 강원생 무슨 피복 잘라서 이렇게 묶고 그러니까 저릿저릿한 게 없어져. 아니 좀 엄청 심하거든요. 그게 뭐. 저는 하물며 5층에서도 접잔 적이 있어요. 선막 밑으로 내려가지고. 아니 제일 막 찝찝할 때가 저는 허리 목 이런 데 안 좋으니까 전기 찜질기 있죠. 되게 무거운 거. 그걸 하는데 그걸 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누가 닿으면 징. 그러니까 정말 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이거는 그러면 전기 찜질은 아니라 그럼 완전히 그러니까 그냥 전기 전자파. 그러니까요. 그래 그거 완전 접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집도 당연히 접지가 안 되고 뭐 찜질기 자체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뭐 비싼 거라 그러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되게 찝찝하거든요. 건강한 전기가 필요하는구나. 네.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의도는 강원 선생님 말씀은 집에 쓸모없는 물건들을 여기서 접지로 이제 끝나서 보너스 접지. 이게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 많을 것 같아. 저도 그 저릿저릿한 게 그쪽에 대한 상식이 없으니까 네. 그냥 접지가 안 돼서 그런 건 줄 몰랐거든요. 그렇지.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워낙 건조해서 정전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특히나 겨울에 택시 타면 100% 그 택시에 앉아서 가고 도착해서 뭐 카드를 주건 뭐 옛날엔 돈 주잖아요. 돈 줄 때 꼭 정전기가 나요. 정말 민망한 거 있죠. 막 뭔가 딱 이렇게 소리 나죠. 막 괜히 통한 거 같고. 저번에도 왜 인간 접지 얘기도 인간도 접지를 해줘야 된다고. 네? 내가 그 얘기 안 했나? 네. 그 얘기는 이거는 이제 실제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최강의 식사라는 그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인데 인간도 기계만 아니라 인간도 접지를 해줘야 된다. 인간도 도체니까. 그래서 근데 이거 굉장히 오행적으로 이렇게 좀 명리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 같아서인데요. 특히 왜 그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고 이렇게 뭐 유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저 같은 사람은 이 무토가 통근한 사람들은 저는 시차를 못 느끼거든요. 우와 좋다. 시차를 느끼는 시차라는 단어를 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 번도 못 느껴봤어요. 한 번도 못 느껴. 우와. 저도 그래요. 진짜? 역시. 오 신기하다. 닌 되게 진짜 안 난 건강하잖아. 해외에 가면 훨씬 더 좋아. 좋아 오히려 우리. 네. 근데 나는 도대체 나는 사실 문학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지 내 몸은 이해를 못해요. 맞아요. 아니 왜 사람이 딴 데를 갔다고 그걸 뭐 잠을 못 잔다는 둥 뭐 너무 성격이 들어온 거 아니야 문제 이런 생각하지. 난 시차라는 걸 내 몸이 느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차를 많이 느낀 사람들이 또 있잖아. 저도 건강하긴 한데 뭐 하루 이틀은 느끼죠. 뭐 며칠은. 그런 거 전혀. 우린 전혀 없거든. 와 신기하다. 이게 이제 진짜 그거. 선생님도 그러세요? 저도 많이 타요. 많이 타죠 이쪽은. 음식도 많이 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괜히 중요한 비즈니스로 당일치기로 갔는데 바로 일을 해야 되는데 막 시차 때문에 만약에 헤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땅에 접지를 시켜라. 3m 파고 들어가. 아니. 그렇게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근처에 땅이 있는 공원을 찾아서 유럽에는 공원이 많으니까 공원에 가서 벤치에 밑에 땅이야만 돼. 시멘트는 안 돼. 땅에 가서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는데 맨발로 그 땅에다 발을 붙이고 명상을 하면 제일 좋죠. 상태를 자기를 비우는 거니까 뭐 명상을 하든지 눈을 감고 이렇게 그냥 막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30분 가까이 있으면 시차를 바로 적응할 수 있답니다. 실제로 그걸 일리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테스트를 했어요. 오 신기하다. 그 사람이 자기 너무 그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적응이 안 돼서 근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정말 씻은 듯이 마치 네가 지릿지릿한 게 딱 집지하는 순간 싹 사라지듯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화된 생활을 하면서 땅은 전부 포장이 되고 다 뭐 구두에 양말에 이런 걸 신으면서
우리 인간의 발이 맨 땅에 닿을 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이 지구로부터 자기장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허공의 분등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상태에 좋을 리가 있나? 네. 우리 지구에서 났는데. 우린 지구의 산물인데. 그래서 사실은 인간도 정말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네. 맨 땅에 다리를 이렇게 저처럼 자연 접지가 된 사람 말고 모태 접지. 모태 접지 말고는 이 잔이 되는 것이 특히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잠 같은 거 잘 들지 못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뭐 이상한 거 뭐 영양제 이런 거 먹지 말고 돈도 안 들잖아 이거. 땅만 땅이면 돼. 땅이면 뭐 좋은 땅 필요 없어. 땅이면 돼. 땅에 대고 이렇게 그 인간 접지를 하라. 근데 진짜 서울 시내에는 땅을 밟기가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뭐 놀이터는 땅이 아니잖아요. 흙이긴 한데 뭐 있어봤자 놀이터 정도지. 그쵸. 다 뭐 인도에 콘크리트 위에 시멘트 모래하고 바닥에 쉽지 않네요. 땅을 파야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발 2개 딱 들어갈 정도만. 접지용. 접지용 땅을 이렇게. 재밌다 이거. 네, 굉장히 신선한 또 수력을 받고 저희가 마지막 사연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두 번째 사연 하느라고 접지 얘기까지 갔다 왔는데요. 어쨌건 잘 버리신다는 문디가시나님 어머님은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뭐 낙천적으로 잘 지내실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까요? 네, 후다닥 소개해 주시죠. 빌리프님입니다. 네. 양력 83년 12월 19일 자시생, 개해년 갑자월 이모일 경자시 남자분입니다. 드디어 남자분이 나오네요. 네. 저희가 공교롭게 이모일주 여자분들이 많았는데 영어로 아이디를 적어줬어요. 신념. 예. 안녕하세요. 저의 명식은 검정색 글자에 붉은색 글자 하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수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짧은 저의 인생을 말씀드리고 간략한 고민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20살까지의 일들입니다. 예정일보다 일찍 조산으로 태어났고 유치원 입학 전 자동차 사고로 두개골의 뒷부분이 파손되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몸에 이곳저곳 저도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저를 아껴주시던 할머님께서 작고하고 고등학교 2학년에 아버지와 작별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작고하시는 시점에 어머니께서 집안의 재산의 일부를 저에게 상속하였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은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는 어머니께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고 요양원에 계십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의 간략한 일들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일부가 국가에 귀속되어 토지의 일부를 국가에 매각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받은 보상금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과 아파트로 전환하여 보유 중입니다. 상속된 토지의 지역이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매년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임대하여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27살의 여자 문제로 인하여 자식과의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29살의 비정규직이지만 고등학교 선생님 하면서 자리를 잡으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쪼개기 계약을 확인하여 우원식 의원실에 고발하여 학교 교육부 노동부에 문제 제기를 하였고 국정감사 질의 10분 전까지 갔지만 학교에서 누명을 씌우면서 고발하겠다고 해 백기를 던졌습니다. 그때 딴지일보에도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시더군요. 팩트인데. 왜 그러셨나요? 이거 못 봤나? 변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마침 그때 국정교과서가 이슈를 몽땅 삼켜버리더군요. 사건 이후에 우울증이 심해져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습니다. 30살부터 현재 2017년 지금 또 엄청나게 큰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어서 많은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생의 특이점.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10살 때부터 벌기 시작, 지금까지 백수 생활 없이 꾸준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이별, 젊을 때 있었습니다. 아직 어머님께서는 살아있으십니다. 조금 불안은 합니다. 군대 시절에 신장에 문제가 발생하여 신장투석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염도가 높은 식품은 먹지 못합니다. 사과를 깎을 때 나는 소리에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아이와 이별을 겪었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번 겪어볼까 말까 하는 일들을 2017년 현재 두 번째 겪습니다. 정부 기관의 잘못된 지점에 대한 지적하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던 일. 현재는 진실된 사실을 말하려는 사건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권력과 싸우는 일들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나이를 먹은 어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 어린아이가 애교 부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자를 사귀면서 사랑보다는 상처를 너무나도 많이 받아 이제는 여성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주를 보았던 지산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또 가셨군요. 다음번에 올 때는 복채가 100만 원이요. 당신은 100만 원이라는 돈이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돈을 벌 거다.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왜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만 했는데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요즘 힘드시나 봐. 사업을 하거나 관직에 진출하면 좋을 듯하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걸 할까요? 저는 왜 큰 사건의 중심에 서서 그 사건을 좌지우지하며 멘탈이 없어졌다가도 다시 주어진 상황을 주도해 보려는 성향을 보일까요? 직업은 생물을 이용한 제약업계의 연구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사는 농업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가득한 저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하나요? 짧은 글을 쓰면서 시간을 회상하여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저에게 장난스럽게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 60살 먹은 노인 같다고, 요즘 들어 인생 2번 살았냐고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83년생이시거든요. 네. 예. 네, 근데 노인네 같네요. 예, 글의 임팩트는 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긴 했습니다. 네. 질문이 6개 정도 되고요. 네. 저희가 점점 지사 선생님 AS 방송으로 가는 건 아닌가 하는 높아심이 드는데요. 이런 사연은 좀 빼줬으면 좋겠네요. 아니 근데 뺄 수가 없어요. 다들 다녀오셨대요. 네, 우선 그 100만 원은 도대체 그러게요. 왜? 글쎄요. 저는 제가 돌이켜 보면 네. 제 상담하는 특성상 이런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뉘앙스를 잘못 받아들이셨나? 뭐 그러실 수도 네. 있겠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사칭이 생긴 거 아닐까요? 딴 분 아닐까 정말? 그러게요. 오, 그러니까 저산, 중산, 이산. 이산, 뭐, 그산, 저산. 네. 과장된 얘기나 네. 아니면 당신이 돈을 얼만큼 벌 거다 뭐 네. 내지는 뭐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뭐 이런 얘기를 저는 제 상담의 기준상 저는 제일 자제하는 멘트 중에 이건 약간 하나거든요. 오히려 강프로님 강산, 강산에 왜 강산. 나한테 이런 걸 다 자꾸 뒤집으셔. 그러게요. 아니 어? 이상하게 오늘 자꾸 야, 같은 저러고 무턱들이. 가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상해. 보세요. 막 딴지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것도 강원 선생님한테 아무 내가 딴질보가 뭔 상관이야. 사신다면서 예, 사시기로 했잖아요. 벙커원을 산다 그랬지. 예. 내가 무슨 딴질보, 나 딴질보는 안 사. 같은 법인으로 묶여 있어요. 아니 따로 맥을 분리해서 살 뭐야? 거야. 아니 근데 그러면 또 넘어가 볼까요? 아니. 딴지 일본은 왜 아무런 그러니까 아니, 어쨌든 뭐 네. 이런 얘기를 이제 직접 저한테 들으셨다면 제가 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또 그런 얘기를 드렸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 사주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틀이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예민하긴 하고 또 뭐랄까요? 사주가 좀 순수한 면도 있고 해서 상처도 좀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좀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 유형의 사주가 맞으면. 네. 그래서 아마 좀 부풀려서 좀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네. 돈 많이 벌면 100만 원 가져와라 이런 예. 얘기는 안 한다. 아, 예. 앞으로 저는 쭉 그렇지 스케일이 뭐 다음에는 1억이야 이래. 선생님 거 맞잖아요. 아니 나는 절대 이런 말 안 해요. 100만 원 나도 지금 있어. 예, 하긴. 그리고 두 내 번째 스피커 하나만 팔아도 100만 원 돼.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선생님. 사람 스케일을 어떻게 보고 말이야. 제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아. 네. 이 두 번째 질문은 강프로님 전공인데요. 전문이시죠?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왜요? 근데 상처가 좀 있으신 것 같고. 근데 잠깐 자식을 잃었다
잃었다. 네, 지금 이별- 결혼하셨다는 말씀은 없는데 결혼? 결혼 전에 자식을 잃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네. 결혼 전에 자녀분이 있으셨고 네. 뭐 식하시기 전에 자녀와 그러게요. 이별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드는데 뭐 그냥 이렇게 못 만나게 되신 건지 글쎄, 아니면은 그 부분이 정확치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네. 자식이라면 꼭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야만 이제 명략에서는 결혼을 보는 건 아니니까. 자식을 자식을 낳았다면 있고 뭐 이렇다면 이미 결혼을 한 번 한 셈이죠. 네. 그렇다면 지금 경신대운 그러니까 43살짜리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기운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전왕의 기운은 사실 특히 이분은 이제 완벽한 거의 비겁 전왕인데요. 아까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했던 그런 이제 좀 인성이 오히려 더 많은 전왕이라면 네. 이분은 비겁이 압도적으로 많고 네. 근데 문제는 자리예요. 이분은 월지하고 시지가 전부 자수. 네. 임일간이니까 이 자수가 전부 도화와 양인에 해당합니다. 제왕지죠 다. 다 제왕지에 해당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우리가 말하는 평범하고 통상적인 참 결혼 생활을 하기는 엄청난 애로사항이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일들이 좀 있었 뭐 정확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임수의 일간에 해당하는 비겁의 힘이 너무 강하니까 그 20대 초반인 술토 대운에서 그 신장 결석이 그때 그 나이에 이게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는 맹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제 귀신인 토가 제대로 듣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그 술토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 같고 그 여파로 이제 아마 이 결혼 이 문제까지도 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분은 43살 전까지는 얘 결혼할 굉장히 결혼할 금이 있다고 그 이유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때 만나게 되는 배필이 굉장히 이분에게 생애의 그 여성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좀 과거적이면 일지가 낯선처럼 신금이거나 왜 저죠? 선생님처럼 신금이거나 신금이면 굉장히 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머니 같은 여성분이 필요한 아니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이자 동지이자 정말 또 동시에 어떤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람 이런 좋겠는데 뭐 그거야 뭐 확률은 12분의 1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이때 이 편인대운 장편인 장생대운에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다. 네. 앞으로 8년 안에. 그래서 나는 2016년에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아마 이분이 뭐 큰 이런 송사에 휘말린 것 같은데 이것도 병화거든요. 병화. 송사에 휘말릴 것 같은데 이때 만약에 어떤 여자분을 만났으면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 이제 뭐 사주적으로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 병신년 그래서 언뜻 보면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연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위로 천간으로 화운이 들어오든 지지로 화운이 들어오든 좀 궁극쟁제의 우려가 굉장히 좀 큰 유형의 사주예요. 사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병화 같으면 원래 그 병이라는 글자가 뭐 사람들 간의 어떤 이 사람이 이제 궁겁증들을 일으킨다면 재물과 관련된 송사라든지 기타 그러한 부분들 여자 문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이제 2014년부터 갑오, 을미, 병신, 정류 이렇게 아래 위로 다 화운이 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 비겁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싸고 계신 분들은 좀 서로 그것에 대해서 경쟁하는 의미가 생겨서 오히려 이제 이 큰 원국의 세력을 거슬렀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문제로 좀 보긴 하거든요. 이제 뭐 올해가 이제 지나면 이제 내년 그다음에 그 다음 년 이렇게 넘어가면 화기들이 계속 다 사라지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큰 사건의 중심에 서서 그 사건을 좌지우지하고 멘탈이 없어졌다가 또 네. 다시 주어진 상황을 주도해 보려는 성향이 그게 전황의 그런 특성. 특성이죠. 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갈 길 간다. 뭐. 네. 전황은 정말 피곤한 것 같아요. 피곤합니다. 그냥 신약이 괜찮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겁 전황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제 이분과 같은 이게 승부욕, 승부욕, 네. 불굴. 그러니까 피해 가야 될 때도 있는데 네. 그냥 그러니까 본인도 그 피곤한 거 알아. 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면 예. 또 하고 있고. 그 전선의 한가운데 내가 아.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1년 이상 우울증 치료를 받으셨는데 지금 또 올해 뭔가 네. 어떤 사건의 네. 중심에 있으시다고. 근데 말씀하신 게 너무 이렇게 헐리우드 드라마적인 그 컨스피러시 드라마들 있잖아요. 예. 네. 나사 연구소에서 야, 뭔가 뭐 일어나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거대 권력은 그걸 덮으려하고 예. 막 네. 그 분명히 우리 주인공 개인이 네. 막 약간 그런 분위기라서 네. 또 근데 생물 그러니까 네, 또, 제약. 제약업계 예. 연구원이셔서 또 뭔가 이거 관련된 또 네. 딴질보 정신 차려 임마. 왜요 갑자기 말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도 말이야. 아니 근데 변명을 하자면은 저희가 밖에서 보면은 이 제보가 엄청 많이 들어오긴 해요. 막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보통 메일이 오면은 메일을 그 관리하는 친구가 중요한 건 저한테 토스를 해주는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말 이상하게 잘해라. 마지막에 방송국 신문사 뭐고 전부 다 안 돼서 네. 마지막에 정말 안 돼서 오는 사건이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저희가 그런 걸 해결한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자체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음. 총수님이 나중에 방송으로 유명해지니까 또 많이 오고 이러는데 네. 저희가 이제 편집부가 되게 많았다가 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네. 월급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정말 야 이제 그런 시기를 오해하지 지나고 마십시오.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월급 네, 잘 나오고 지났어요. 있어요. 이제 네. 그런 시기를 지나고 했는데 이제 진짜로 막 그 나가고 막 하는 기자들이 4명밖에 안 돼요. 네. 예, 뭘 이걸 할 수 있는 기자들. 근데 그 기자들도 안에서 편집하고 뭐 마켓이랑 하고 막 이걸 하니까 시간이 안 돼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면은 이거는 저희가 못 하겠습니다라고 10번 중에 9명은 답장을 드리거든요. 네. 근데 답장을 못 받으신 걸 보면은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아마 못 받으셨다면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법원 통지서랑 이런 것만 자료만 네. 던지고 네. 야 너희들 이거 취재해봐라. 네. 이거 그냥 도와달라. 네. 막 자료만 수백 장 주고 이러면은 네.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네. 예. 근데 그런 변명을 드립니다. 답장을 안 받으셨다는 말씀은 없으시니까 뭐 답장만 아무런 도움이 도움이 안 되는 됐다. 네. 도움이 안 되는 답장만 받으신 게 아닌가. 아니면은 거기서 지나쳤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하루에 압수수색 영장이 엄청 많이 오기 때문에 게시판 때문에 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 심심한 예. 사과의 말씀. 지금도 뭐 어떤 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또 전황의 임으로 좀 그래도 좀 버티시고 네. 본인이 또 추구하시는 바니까 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내년 상반기 이게 뭐 지금 걸려 있는지 네. 어디까지 언제까지 끌 수 있는 인가가 중요한데 네. 내년 2월 초순까지 해결이 안 나면 빨리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철수하는 것을 꼭 네. 그래드립니다. 토기운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나머지 2가지의 질문이 남았는데요. 사업을 하거나 관직에 진출하면 좋을 듯하다고 많이 들었다. 네. 그리고 수의 기운이 가득한 저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가야 되나 네. 질문이 남았습니다. 일단 관직이라는 것은 뭐 어쨌든 고정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일종의 봉급쟁이고요. 네. 그렇게 봉급쟁이가 어울리는 유형은 일단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게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관과 연계된 제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이면 몰라도 공무원이 되거나 뭐 공직 생활을 하거나 뭐 네. 이런 거는 크게 권장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수의 기운이 가득한 전황이신 빌리프님이 어떤 힘으로 살아가셔야 될까요? 수의 힘이겠죠. 내가 가는 길이 길이죠. 음. 그러니까 수는 먼 길을 가더라도 꼭 직진하지는 않거든요. 네. 돌아서 가더라도 자기 갈 길 가니까
결과적으로 좀 끈기와 인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수기운들이 정말 가득하고 비겁이 이렇게 중중하신 분들은 네. 제가 가장 불굴의 집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원래 이 비겁다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쉬운 부분들은 사회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성취는 어쨌든 힘을 많이 써서 네. 저 경쟁자들하고의 어떤 대립 때에 따라서는 화합을 이루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분이 이제 개해, 갑자, 이모, 경자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마치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물줄기가 본류가 있는데 막 줄기가 막 갈라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막 이런 느낌들이 있죠. 예, 옆에 줄기도 있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또 합류하고 네. 영원한 적이 없다. 저는 첫째 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대립각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약간 정치적 타협 같은 어떤 의미도 좀 모색하다가 다시 또 싸우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경쟁과 대립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합도 같이 네. 갈 수 있는 지혜. 네. 말 그대로 이제 수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좀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빌리프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네. 뭐 이모 일주기 때문에 수 얘기를 네. 마지막으로 좀 하면 수는 네.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그 네. 두 분 선생님 말씀드린 수는 이렇게 아래로 네. 흐르고 겸손하게 네. 뭐 이런 말씀해 주신 적이 네. 있거든요. 그런 게 이모 일주에도 뭐 해당이 될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사실은 저는 수일제한테는 적용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아, 모든. 그리고 이제 뭐 주로 이제 서민갑부 개념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돈 잘 벌고 네. 뭐 이런 부분들 있죠. 그 일종의 유연성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10분 잘 활용하시면 잘 사실 것 같아요. 돈도 잘 버시고. 모두들. 근데 뭐 저는 네. 그 이분이 빌리프님이요? 네. 빌리프 네. 님께서 이제 제약업계 연구원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활인업인데 네. 네. 수전왕이란 말이죠. 네. 네. 그러다 양인을 두 개를 갖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한 총명한 힘이거든요. 네. 네. 그 총명한 기운을 좀 포커싱을 할 필요가 있다. 사람은 어떤 자기가 얼굴을 알지도 못하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생명에 도움이 되는 이런 쪽에 이게 가해진다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그 자신의 그 명예로움으로 이어질 텐데 만약에 그런 것을 돈을 벌는 데 쓴다든가 했을 때는 저는 참 풍파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짧게나마 남심 여심 포인트를 공략하고 가야 합니다. 네. 네, 이모일주에 대해서 2주에 걸쳐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사실 돈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러게요. 근데 뭐 그렇다고 물욕 이런 건 또 아니었고 네. 굉장히 신선한 어떤 네. 예, 일주를 만났던 것 같은데 네. 먼저 남심부터 공약을 한번 해볼까요? 여자분들 사연이 많았으니까. 아, 남심 이모일주 남자를 어떻게 공략하는가? 네. 네. 결혼하면 되죠. 뭐야? 예? 이모일주 남자분들은 어쨌든 관도 가지고 있고 지장간이라는 속을 뜯어다 보면 네. 관도 있고 정제도 있고 편제도 있거든요. 네. 한편으로 보면 되게 재성이기 때문에 무난한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까다로운 측면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정화가 나의 여자로 네. 보는데 이제 정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서로 합을 이루어서 식상이라는 세력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모일주 남자하고는 둘만의 어떤 이벤트나 아니면 유익거리, 네. 재미있는 일들이 밀폐된 공간 말고요. 네. 바깥에 뭐 어디 여행을 같이 가서 뭐 놀이동산을 갔다든지 뭐 이런 활동적인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시면은 굉장히 호감을 좀 많이 얻을 수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적인 거 말고 네. 동적이면서 뭔가 식상적 활동, 외부적 활동, 뭐 문화예술적 활동,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취미를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활동적인 일들. 강프로님도 네. 포인트 짚어주시죠. 남자의 마음을 공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별 관심은 없는데 저기 남자가 네. 살아 있어야 되니까. 왜 있는지 모르겠어. 네. 근데
저는 뭐 굳이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이거는 여성한테도 적용되지만 남자한테도 적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사람의 반응을 액면 그대로 절대 믿지 마라. 알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언제나 그 뒤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라. 음흉하다. 예. 이는 음흉화의 문제하고 달라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왜냐하면 그런 극단적인 두 개의 기운과 사고를 동시에 한 몸에 지닐 수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선물을 할 때는 네. 안 하든가 네. 하면 굉장히 특이하고 비싼 걸 해라. 특이하고 비싼 거. 헤어지더라도 인상에 길이 남을. 헤어질 건데 어떻게 그래요? 유럽의 섬 같은 거 하나 내 사죠. 선물 다 별내나 뭐 중국에 땅 하나 뭐 이렇게. 달의 토지 같은 거 하나 사죠. 이런 게 달 토지. 비싼 게 아니고 뭔가 되게 그렇죠. 유니크한 걸로. 그렇군요. 그게 여성 이모 일주에도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요, 앞에 것만 해당되고 뒤에 건 해당됩니다. 선물은 그럼 남자 이모 일주에게 통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심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모일주 여성분들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가 나올까? 네. 뭐가 나올까? 생각보다 이제 자기 짝을 좀 업신여기는 경우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나는 본의 아니게 이제 무시하는 거죠. 네, 아까 더블랙님이 하찮은 아까가 아니구나. 저번 시간에 하찮은 새끼들이었다고. 아니,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예. 이모일주 여성분하고 사귀는 남자분들은 항상 좀 뭐랄까요? 내가 이 여자한테 좀 무시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실제 능력도 좋은 편이 많겠네요. 많아도 너는 뭐 네가 뭐 그렇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가 능력이 많아도. 예. 많아도. 빡치겠다. 그러면 결국 뭔가 보면 그 듬직하지 못한 인상 때문에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좀 사람이 듬직하지 않아요. 좀 믿음이 안 가, 신뢰가 안 가. 그래서 이모일주 여성분들이 이게 의심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남자한테. 그러니까 결국 신뢰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신뢰의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혼자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네. 뭐 예를 들면 아빠 뭐 결혼을 했다 손치면 아빠인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편 먹고 싸워야 돼. 뭐야? 네. 아니면 이제 저 뭐죠? 그런 그 데이트할 때도 네. 1대1의 관계보다는 내 남자의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 여자 하나만 부른다든지 좀 이렇게, 세를 이루어야 돼요. 세를 이루어서 다대일로 하면 이제 아무래도 자기가 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절대 이제 이모일주 여자분들에게는 내가 너를 제압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를 통제할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한테 나 단독으로 너를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조금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모일주 여자분들하고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돼본 적이 없어요. 이모일주 여자분들은. 이모일주의 열심을 공략하는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 키는. 예. 근데 왜냐하면 지금 방금 지선이 말한 거는 남자가 너무 전지전능을 해줘야만 가능해요. 네. 그러게요. 하고 결혼을 할 건 아니면 결혼하기 직전 정도까지 가야 가능한 방법이에요. 아니 지금 처음 만나고 자식을 뭐 지금 이제서야 막 그 시도하려고 하는데 뭐 우르르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없는 자식을 레퍼러로 만들 수도 없고 자식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없고 땡겨 쓸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통상적이고 평범한 상황에서 그 이물질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딱 이 네 글자를 가슴에 아로새기고 이것을 할 수 있냐 없냐를 자기에게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러고 덤벼라. 그 자신이 없으면 덤비질 마. 그럼 이 네 글자 가슴에 아로새겨야 될 글자는 무엇이냐? 일편단심이다. 좋은 남자들이 그게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덤비지 말라고. 이모일주는 그냥 혼자서 살게 둡시다. 살게 두고요. 그리고 그가 선택하게 합시다. 네가 오늘 수청 들으라. 그러고 가서 이렇게 들어주고 그런 게 낫다 이가. 그러니까 정말 다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가면
이 하찮은 것이 아, 항심이 있네. 네. 핵심이 있네. 이래야 이모는 아, 이렇게 해서 넘어온 이모일주는요. 진짜 평생 자신의 수호천사가 됩니다. 야. 그래서 신뢰 선생님을 못 사귀시는 그렇지, 난 절대 할 수 아, 없는. 그러게요. 일편하시면 선생님은 가장 나는- 거리가 먼 사주성어죠. 그렇죠. 저는 돈 오는데도 점수는 안 아, 되는 예. 인간이라서. 아, 그래서 그 신뢰 문제를 쌓기가 굉장히 정말 좀 예. 어려워요. 아. 남자가 이 여성분 예. 그 신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근데 이 무인일주의 내 제자 중에 무인일주의 남자가 이모일주인데 이모일주 여자애가 이 친구도 제 제자인데 제자 옛날 대학원 제자인데 네. 굉장한 미모에 예. 저 남자 알기를 진짜 예. 정말 어. 완전 미나토판에 흑살이 껍데기처럼. 예. 아니 고스톱일 때 1점이라도 쳐주지. 쌍핀도 아니고. 이거 뭐 한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치고 했는데 결혼을 했어요. 오. 지금도 잘 사는데. 우와. 근데 정말 내가 볼 때는 내가 저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연애 안 한다. 아. 3년을 하루같이 예. 튀지도 그다음에 무심하지도 않은 그 상태로 꽉하게. 그 외줄 타기를. 근데 나중에 여자가 더 좋아하더라고. 잘 살아요 지금. 야. 잘 신뢰 3년 뭐 무슨 탈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탈상할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있잖아 시작하기 전에 지 가슴에 먼저 손을 얹고 일편단심. 이게 내한테 맞는 옷일까 아닐까 생각해 보고 해라고. 저는 왜 이모일 줄 안 태어났을까요? 이성애자로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 일주네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이모일주 여심 남심 공략법까지 포인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고 저번 주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이모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들을 또 참고하셔서 이모일주와 연애하는 데 있어 도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이모일주 제목을 발표해 주셔야 되는데요. 네. 준비되셨나요? 큰 제목은 뭐 전복과 반전의 순간 2고요. 네? 예. 근데 전복과 반전의 2고 네. 부제가 달라지죠. 이제. 아, 네네네. 사실 강원 선생님과 지산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똑같이 하신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따서 가겠습니다. 네. 내가 가는 곳이 길이다. 예. 근데 그건 전화기만 되는 거 아닐까요? 아 몰라 이거 이모도 그럴 것 같아. 그냥 대충 해. 점점 질이 떨어지고 아니 잘한다 했더니 이게 을묘들이 그래. 일주 전체를 분발해 주시고요. 예. 예. 자신감을 가지시라고. 잘한다 그러면 진짜 지가 잘하는 줄 알았다. 전황이겠죠? 네, 우선 뭐 그렇게 정해 주셨으니 써야 되는데 좀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근데 이물주분들은 정말 자기가 가는 길을 대차게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방송을 네. 듣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네. 가셔라 네. 네, 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다음 시간에는 병자일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